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눈에 가시가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좀 더 자야 되는데 덜 잔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 뭐 어제는 또 대전에 또 갔다 와가지고요. 한밤중에 와가지고 또 오늘 강의가 3개가 쭉 있어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잠을 아주 작게 잤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말짱해요. 잠은 작게 자도.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세 드시면 잠이 없어진다 그러죠. 왜 잠이 없어질까요? 뭐 다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혈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이렇게 머리끝, 발끝, 손끝 이렇게까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또 잠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낮잠 주무시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예, 연세가 드시면 그 이제 저희 이렇게 어머니를 비롯해서 몇 분 노인들 이래 보면은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래 관찰을 좀 해보자 이랬는데 낮에 꼭 조금씩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낮에 아무래도 한 30분 이렇게 자는 거는 괜찮은데 2시간씩 이렇게 길게 자버리면은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푹 주무시기 위해서는 낮에는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추월이고 환절기라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잘 견디다가 봄이 되면은 많이 돌아가셔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긴장도 풀리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항상 이렇게 긴장해가 사는 거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너무 풀고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오늘 나오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쇄 시스템 이해와 질병의 원인 1번을 했고 자 1번 할 때 제가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체 시스템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이제 시스템 중에서 우리 이제 그 신경하고 관련되는 거, 지난번에 한 거를 질문합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미토콘드리아계, 또 하나는 해당계.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관계되는 신경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자율신경계, 예,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지난주에 주로 해당계하고 관련되는 거는 어떤 신경계, 어떤 계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 교감신경계하고 관련 있는 거는 어떤 거라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면 집에 가서 마친 대로 좀 보고 오기 전에 조금 더 읽어보고 이렇게 오시라 그랬는데 이제 예, 표가 나요. 자, 해당계하고 관련 있죠, 그죠? 예, 해당계하고 교감신경계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관련을 하고 이러는데 해당계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 이제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면은 흥분을 하죠, 그죠? 흥분을 하기 때문에 뭘 많이 쓴다 했습니까? 흥분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인체에 저장됐던 거, 이 몸에 돌고 있는 거 많이 쓰죠. 뭘 많이 쓴다 했습니까? 글자가 당자로 끝나는 거라. 포도당을 많이 쓴다. 포도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포도당, 그러니까 당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당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우리 화나고 나면은 뭐라 했습니까? 뭐 당계 땡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계 땡기면은 이제 그 고혈당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당을 우리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 간에
간에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빼쓰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당을 막 이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빼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풀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제 또 오늘 공부한 거 한 번 더 보시고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오늘 공부한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예?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 강의 들으러 오신 거예요? 진짜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세상에. 예. 친척집에 오다가 오신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드린 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장과 지난주에 했었죠? 신장에, 여기 신장이죠? 신장, 콩팥. 신장에 위에 딱 붙어 있는 거, 부신. 예. 요거는 주신장이고, 이거 부자겠죠. 그죠? 부신장.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요 부신은 두 가지, 요게 피질이 있고, 바깥에, 요렇게 피질이 있고, 요 안에 수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들도 그림 조그만 거 드렸나요? 그런 거? 예, 드렸죠. 이거 좀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드린 거에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자, 피질에서 나오는 거 있고, 수질에서 나오는 거 있다. 근데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신경질 내면은 뭐가 나온다 하더라.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체성을 띠고 피질에서 뭐가 나오고 피질하고 신장에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다고요. 진짜 네가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알아?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 이랬는데 배운 게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한번 학교 때 우리 배웠나요? 이렇게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고 성질 낼 때는 조금 이렇게 그걸 생각해야 된다. 몸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 이론적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딱 들어가서 피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신 피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와요. 피질에 있고 수질이 있어요. 피질에서 나오는 거, 수질에서 나오는 거 다르죠? 예, 그럼 피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뭐라고요? 예, 코티졸이라는 거다. 수질에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피질은 한 개고, 요거는 수질은 두 개고,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가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장 요거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핏줄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장에서 공부했죠, 그죠? 혹시 나는 그거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주소 적으세요. 오늘 처음 오고 지난주에도 처음 왔어요 이러신 분은 자, 거기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www. 뭐라고요? 유인균 발효교실.kr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실명이면 무조건 다 공부하도록 열어줍니다. 근데 내 이름은 비공개 이러면 뭐 잘못한 게 많다고 그리고 뭘 또 잘못하려고 비공개 이래 놓습니까? 그냥 주민등록증 불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누군지 압시다 서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장 위에 부신이 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부신을 이제 기억하시겠죠? 부신을 기억하고 제가 부신이라 그러면은 그거구나 하는 거 노랗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부신에 대해서 보면 부신이다. 좌우 콩팥 위에 각각 한 개씩 있는 삼각형의 작은 내분비선이다. 삼각형 이렇게 꽃갈같이 생겼죠, 그죠? 자, 하나의 무게는 평균
4.5g. 4.5g이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 뭐 비계 4.5g 같으면 조금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게 4.5g이면 정말 작아요. 근데 요 작은 데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단한 거죠. 자, 너비 25mm면 2.5cm입니다. 2.5cm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길이 50mm, 길이 5cm. 그러니까 요거만한 거다 이렇게 상상이 되죠. 손가락 여기 마디 두 개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2.5. 거기다가 5cm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죠?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쪽은 수질, 바깥쪽은 피질이다. 이제 아시겠죠? 성인의 부신은 피질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이게 피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수질이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신 피질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그러니까 알도스테론 이런 거 뭐 이것도 역시 우리 그겁니다. 자극제입니다. 예. 이거는 또 뭐 혈압하고 또 관련이 있는 이런 겁니다. 자, 안드로겐 등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코티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피질은 상상이 되죠. 어느 쪽에? 바깥에 있는 쪽에. 자, 부신 수질은 특수한 신경세포로 구성된 내분비 기관으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카테콜라민 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아민 종류를 막 만들어내는데 자극적인 이런 거가 많다 이런 거예요. 이거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뇌입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변연계라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우리 이런 변연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망을 가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기억하고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쯤 있냐면 귀 위에 이쪽 편으로 이게 척두엽 쪽으로 딱 있습니다. 요 변연계인데 여기 중앙에 딱 있죠. 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뇌하수체 여기 시상하부 요거 요렇게 튀어나온 것 다음번에 이 뇌라는 것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나를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꼭지처럼 뭐가 톡 튀어나와 있죠. 그죠? 꼭지처럼 톡 튀어나오는데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게 이제 이런 그거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위에가 볼록하고 요렇게 생긴 거 해마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게 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해마고 요거는 편도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런 건 다음에 뇌를 공부하게 되면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봤을 때 어딘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빨갛게 나오죠. 여기가 뇌하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하수체 여기. 자, 여기 막 투명하게 해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우린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서 여기 아드레날린 해놓고요. 노르아드레날린 이래놨는데 요 이름은요. 이제 에피네프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방송 같은 거 막 요새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합니까? 먹는 거 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진짜 지겹도록 많이 합니다. 이제는 보기 털면 막 줄줄해서 막 벌레도 막 이제 그만 알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잘 공부하시면은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아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러니까 코르티솔이라고 하고 코티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많이 주로 담당해서 많이 내는데,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분비되고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특히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뭘 씁니까? 포도당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동원함으로써 당질 대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당류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이렇게 이제 당류, 이렇게 당질, 당류, 이렇게 같은 이제 말입니다. 자, 림프구 등의 면역계를 뭐 합니까? 억제하는, 이게 여기다 딱 빨간 줄을 딱 끊으세요. 림프구 등의 면역제를 억제하는 등 면역계의 통솔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면역계들이 움직이면서 나쁜 거를 잡아먹는 이제 우리가 하루에 이제 암이란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500만 개 생긴다, 어떤 사람은 100만 개 생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생긴다.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는 항상 암인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암인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는 공기로 숨을 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림프구 면역계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그걸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민중의 지팡이라 그러죠. 그 국방을 이제 이렇게 외곽을 담당하는 그 군인이 있고, 내부를 또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면역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억제를 해버려요. 그걸 억제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경찰이 다 묶여버린 거죠. 그러면 누가 날뜁니까? 예, 나쁜 범인이 되는 인자들이 날뛰겠죠, 그죠? 그런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면역계하고 요거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림프구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부신 피질이 막 이렇게 또 잘 그걸 하질 못해요. 실제로는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 적당히 교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많은 게 문제라는 그런 겁니다. 자, 부신 수질 호르몬인데, 부신 수질에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자,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카테콜아민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급격히 반응하는 호르몬이다. 근데 요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트륨하고 소듐하고 같이 쓰고, 칼륨하고 또 포타슘하고 이렇게 같은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전달 물질에 칼륨,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칼륨,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 그럼 뭐 포타슘은 뭐고 소듐은 뭐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겁니다. 자,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켜서 혈액순환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쓰도록 해줘야지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간과 지방 조직 등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과 지방산 등의 에너지를 동원하여 근육 등 필요한 장기에 공급하는 효과를 나타내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한다. 이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거한테 내가 덤비다가는 안 되겠다, 뒤돌아갖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급격한 에너지의 동원을 부신 수질이 맡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적당히 돼 계속 사올려.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죠. 툭 하면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툭 하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탁 하면 저 인간은 막 사람만 봤다 하면 시비 걸라 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수질 이런 건 근데 그렇게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거 림프계 면역계들이 이제 활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풍부하게 못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아프고 경직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70이 넘어가면서 보면은 슬슬 표시가 납니다. 나니까 자 아픈 거 자랑은 나 성질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냥 숨어서 고치기도 못하고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자, 다 이제 복걸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에너지 동원에 기여하되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거죠. 불급하게 여겨지는 면역계를 일시 억제하고 있다. 이제 면역계를 면역계를 억제해야지만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양립을 할 수가 없고 하나가 이게 서로 있죠. 이렇게 조율이 되면서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역계를 억제하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언제 면역계 이게 많이 나올 때 면역계가 억제가 강하게 된다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러분들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요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드세요? 감기약 드시죠? 감기약이 뭐 어떤 종류죠? 그게 이런 게 들어있고요 진통제 같은 거가 막 들어있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그걸 내가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는 그냥 아파요. 내가 뭐를 못할 뿐이다. 느끼지 못할 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아프고 픽 쓰러질라 하고 그런 걸 현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못 느끼도록 만들어서 자극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거죠. 이게 자극을 없애버리면 내가 예민해져요, 안 예민해져요? 자극을 없애버리면 안 예민해지죠. 안 예민해지는 게 훈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죠? 독한 거 이런 게 가버려요. 그럼 내 몸은 점점 망가져 버리는 이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감기약을 머리가 아프다 할 때 과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사실 제가요 요새 거의 지금 5시, 6시에 잠을 자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고 잠깐이라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 없는 날은 이제 한 10시 이렇게 이제 5시, 6시 자면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는데 5시, 4시 넘어가면은 이제 아파요. 머리가 이렇게 왜 피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너무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좀 땡기는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아, 자야지 하면서 이걸 저는 스타일이 어정쩡하게 해서 손을 못 놓습니다. 아, 내가 됐다 할 때 딱 손을 놓거든요. 그럼 어정쩡하게 손 놨다 그러면 이게 쪽잠 자고 일어나요. 쪽잠 자고 일어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잠이 싫어가지고 내 시간을 자도 푹 자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이렇게 자는 그런 겁니다. 그 이제 4시나 5시나 이렇게 자면은 이제 아침 8시 이렇게 8시 딱 일어나면 그 4시간 동안 푹 자고 이렇게 10시 일어나면 그때 푹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게 자더라도 숙면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요 푹 자고 싶은데 우리 담 너머에서 항상 차들이 대놓잖아요. 그러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계속 뭡니까 덜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 안 가나 이러고 자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민해져 가지고. 자,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작용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그렇습니다. 체내 대사 작용에서 간과 신장에서 아미노산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당 신생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당을 많이 이렇게 쓰도록 만드는 거죠. 당 신생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우리 췌장에서 뭐 합니까? 뭐 인슐린을 가지고 당을 조절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지는 거죠. 이거 화내거나 뭔가 신경을 바싹 쓰고 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속이 허하고 배가 고파지고 뭔가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뭡니까? 이제 당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중간에 계속 제가 녹즙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이만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먹고 이제 양치하고 일하다 보면 또 먹게 돼요. 먹게 되면 어떤 날은 양치를 2시간 만에 또 양치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눕기 직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먹으면서 제가 그걸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화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다 이럴 때는 빨리 주스 있잖아요. 갖다 놔놓고 마셔가면서 마셔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서 또 마시고 또 그래서 이러면서 마시고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백질 분해와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당 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하여 정화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혈장 내에서 여러 혈액세포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 기본 작용 외에 중요한 작용으로 항염작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에 면역 억제 작용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는 이런 것까지는 해주는데 이게 들어가서 하는 게 면역 억제 작용을 하고 과량하면은 위산의 분비를 증진시키고 뼈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날 때는 몸이 안 좋고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이걸 먹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사탕 하나 먹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이제 사탕이 진정시켜주지는 이게 아픈 데를 완화시켜주지는 않는데 사람이란 이런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요. 딱 만들어 놓고 요거 먹으면은 아팠던 머리가 깨끗하게 나. 근데 요거 먹으면은 소화제야. 똑같이 놔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안 아픈 걸 먹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머리 안 아픈 거야. 이러면 그거 먹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두 개 다 뭡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실험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험이 아니고 그거 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게 소화제였다는 거 알고부터는 급격히 아파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들어놓고 아파지고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리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마음 뺏기는 것도 그렇죠. 이와 같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체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고 다양한 작용을 가졌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치료제로 사용하지만 과량 사용하거나 무분별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치료제로 많이 쓰게 돼요. 왜? 이런 거를 당신생 효소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막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되는데 빼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촉진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나중엔 적당하게 이거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말려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부작용.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까? 예. 만월형 얼굴. 만월형 얼굴이 뭔 줄 압니까? 예, 달덩이 같은 만월 아시죠? 이게 없네 지금. 만월형 얼굴, 위장장애, 부신피질 기능 부전,
그 다음에 골다공증, 감염증 악화, 당뇨병, 월경 이상, 두통, 현기증, 대퇴골 및 상완골 등의 골두무균성 괴사, 근육통, 부종, 혈압 상승, 안압 항진, 안압, 눈, 그죠? 여드름, 피로감, 스테로이드 신증, 그다음 체중 증가. 이거는 막 작은 거에 더 적으려니까 비좁아서 그러니까 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저는 항상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랍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교해보고 알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찾아서 머리 감기 걸려서 머리 아픈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라. 그냥 누워가지고 쉬고 머리 아프면은 일어나 흔들어보고 아프면 또 눕고 때려보고 아프면 또 눕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막 흔들고 다니면서 머리 아프네 약 먹고 흔들고 다니면서 머리 아프네 약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내 몸이 자꾸 약을 찾게 되는 습관성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병원에 자주 즐겨 갑니까? 잘 안 가죠? 이제 슬슬 어로본비가 이거 계속 오니까 계산을 해줘요.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을 내가 안 가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금을 넣으면은 엄청나게 타는데도요, 탈 정도인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깝다 생각 안 합니다. 왜? 아까우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그냥 항상 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그냥 많은 돈의 불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작용 무시는 무엇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화해온 자가항체 면역 시스템이 자율신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플 때 느끼는 괴로운 증상은 대부분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치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막 여러분들 막 어디 욱신욱신 하죠. 욱신욱신 한다는 거는 거기에 면역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나타났어요. 적이 나타났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막 적들이 퍼지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 이러니까는 이제 피 터지고 막 박 터지고 이러잖아요. 싸우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되죠? 욱신거리고 싸우는. 그러니까 전쟁터다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욱신거리고 아픈 거는 맞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죠? 면역계를 힘을 실어주는 거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역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림프구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하고 숨을 쉬었다 내쉬었다 숨만 잘 쉬도 된다. 숨을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탁 이러면서 아픈 쪽에 이제 그 백혈구를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막 잘 싸우는 걸 상상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파 그러면은 계속 통증이 커져요. 그게 왜? 그 통증이 커진다는 아프다는 걸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지거든요. 아픈 순간에도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있는데 코미디언이 막 배삼룡 아저씨가 나와서 웃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깔깔깔 웃고 또 머리가 아프고 웃는 거 끝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는 아픈 쪽에 집중해서 있는 것보다는 숨 쉬는 거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고 하다가 머리가 띵하네 다시 숨 쉬고 내쉬고 이런 것만 해줘도 훨씬 뭡니까 그 림프계가 활동을 하는데 힘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조직장애 병인 화상 그리고 조직장애의 병인 화상 상처, 동상, 괴사 등이 되었을 때 붓고 열나고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치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어디 다쳤죠, 그죠? 다쳤으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나올 수는 없어요. 딱 다치면 여기에 만약에 바늘이라도 딱 들어갔죠, 그죠? 바늘이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죠? 발갛게 부어올라요. 발갛게 돼요. 붓지는 않아더라도 꼭 찔렸으면은.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그 근처에 다니던 면역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미생 이상 이제 안 좋은 미생물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걸 전부 다 삼켜버리고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빼내고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한 번씩 찔러 보세요. 찔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제 느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원인 불명인 채 괴로움만 없애려는 대증요법이 지금 많이 하는 거가 뭡니까? 대증요법이다 이런 거죠. 증상에 대한 요법이다 이런 게.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게 잘 안 걸어져요. 이러면은 무릎에만 계속 뭐합니까? 파스 바르고 약칠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뭐가 여기에 뭐가 안 좋은 게 몰려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온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무릎 알려요, 허리 아파요 이래가 파스 딱 붙이고 조금만 있으면 욱신욱신 하면서 좀 괜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알린 건 어디가 화끈화끈한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린 것보다는 덜해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거 떼고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그것만 딥다 이제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증요법이 장기간 계속되면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기회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픈 곳만 자꾸 바라보고 이래 있으면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게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괴로운 증상만 일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등 대부분의 약물은 근본적인 치료는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요. 꼭 병원에 오셔갖고 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에 맡기라는 얘기를 자연에 맡기라 그래서 스스로가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몸이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자기가 관리하는 걸 충분히 알고 관리를 하고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충분히 해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가서 맡겨보시든지 그래 봐야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누가 그래요. 숲으로 간 사람은 나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90%는 된다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숲으로 가서 90%에 속하는 게 더 낫지. 저게 어떤 사람 그래요. 제가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종양이다 그러면은 안에서 거의 생겨요. 안에 생기는데 세포들이 사람도 죽죠. 그럼 세포들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영원하면 사람이 안 죽잖아요. 세포들도 내 죽고 살고 하는데 그 죽은 애들은 빠져나와야 돼요. 다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에서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몰아내지 못하니까 내 몸의 면역계들이 가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놔놓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다 해서 면역계가 이제 오는데 경찰이 오는데 강력한 경찰이 오는 게 아니고 비실비실한 애가 와요. 그래. 그걸 정리 못할 정도면 내 몸에 돌고 있는 경찰들이 건강한 경찰들일까요? 안 그러면 빌빌한 경찰일까요? 빌빌하잖아요. 나가 이러는 안 나갈래 이게 아니고 안 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참 가짜나서 이러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붙고 이렇게 딱 들러붙어요. 이거 안 나간다 그러면은 밀어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포위를 하자 이러면서 딱 포위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포진 요럴 때 해서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뛸 정도 느껴질 정도로 뭐 0.1 정도다 이렇게 된 밀리미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1mm다. 1mm면은 참깨 한 알 이렇게 정도 되겠죠. 이렇게 띄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막 크기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 되면은
겹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두께냐에 따라서 양성이 되고 악성이 되는데 그때는 양성이에요. 양성이 됐을 때는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온도를 올려주고 따뜻하게 되고 막 이래 되면은 그게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하고 해체를 해주고 그거는 안에서 깨지면서 해체주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성일 때 계속 관리를 잘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죠. 포위망을 계속 두껍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제 그게 마이크를 안 들고 했네. 이제 봐. 딱딱하게 돼 있죠, 그죠? 딱딱하게 돼 버리면은 그게 악성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 병부자에다가 이게 한자를 보면은요, 요렇게 병부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입구가 3개 있고 밑에 매산자가 딱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많이 먹어야 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기도 하는데, 또 이제 영어로는 뭡니까? 캔서죠. 그게 이제 개 있죠. 딱딱한 개. 이거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딱딱하게 변해요. 그게가 해체가 잘 안 돼요. 해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건드릴 정도면 그게 만들 정도면 내 몸의 면역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여러 가지 계속 살다 보면은 다른 부위, 약한 부위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딱 건드리게 되고 그걸 떼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내 몸을 다 열었죠. 막 약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열어버렸죠. 그러면은 또 다른데 약한 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또 인자가 남아있네 이러면서 또 막 싸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매일매일 뭘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 한 이틀만 집안 청소 안 해보세요. 난 이틀 안 해도 모르겠던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매일매일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줄 모르겠고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청소를 좀 안 하면 그쪽에 뭐가 되죠? 뭐가 소복이 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먼지도 쌓이고 깨끗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도 있죠. 우리 몸은 막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내가 제공만 잘하면 뭐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경 관리만, 이제 성질 관리만 좀, 성품 관리만 좀 잘해주면은 내 몸은 늘 깨끗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심하게 해버리면 어느 날 내 몸은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들어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위기 극복을 위해 일어나는 교감신경의 작용은 맥박 상승, 혈압 상승, 혈당 상승으로 혈관 수축 때문에 저체온이 된다. 자, 순발력은 산소를 싫어하는, 자, 여기에 딱 적어 놓으시면 돼. 줄거 놓으시면 돼. 순발력은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해단계에서 에너지를 얻어 행동이 완성된다. 제가 달리기를 할 때 숨 쉬고 달리는 거 하고 숨 안 쉬고 달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빠르다 그랬죠? 예, 숨 안 쉬고 달리는 게 더 빨라요. 숨을 딱 몰아쉬고 한꺼번에 확 해갖고 뛰어가가지고 끝에 가서 숨 내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숨 쉬어가면서 하면은 느려지죠. 자, 된다. 고혈당 저체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의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때 숨쉬고 달리면, 숨쉬고 도망가면 늦어요. 숨 안 쉬고 순간에 가는 거. 이렇기 때문에 요 현기성 해단계에서 하는데, 요 현기성 해단계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숨을 안 쉬어야 되고, 숨을 안 쉬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맥박이 상승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막 올리려면 수축을 해야 되겠죠. 막 수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위험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장기간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고혈당, 저체온 상태가 계속되어 구체화되면은 뭐로 된다? 고혈압, 당뇨 등 냉성병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도 암도 냉증 때문에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냉증이고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제 체질에 관계없이 춥다 이러잖아요. 춥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춥다라고 느껴질 때는 빨리 어떻게 합니까? 옷을 껴입어야 돼요. 껴입어야 되고 또 따뜻한 데 들어가지고 지지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목욕하는 거는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냥 이렇게 매일 들어가서 담궈 가고 뭐 하면 발이라도 담궈라 이런 말을 해요. 자.